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선현 전문가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약 50분가량 또 강의를 좀 진행할 건데요.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대형주만 좀 가는 시장이 계속 좀 연출은 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또 요즘에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거지만 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래저래 코스피 지수 잘 가고 있고 코스닥도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코스닥은 아직은 좀 주춤하고 그 대형주들은 너무나 잘 가서 다 급등을 해놓으니까 뭘 사야지 대형주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가 막 더 이상 따라 들어가기도 너무 막 급등해 놓으니 걱정스러울 정도의 흐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봐야 될까? 오늘 좀 강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하나씩 좀 보자면, 자, 가장 좀 많이 좀 궁금한 내용들, 시장으로 자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탁금이 75조가 나왔고요. 정말 많은 자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런 거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하고, 그리고 대형주 분석을 좀 해볼까 해요. 대형주들 또 어떻게 좀 봐드려야 될지 제가 방송에서 대형주 리딩을 꾸준하게 해드리면서 많은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분석을 해보고 오르지 않은 대형주들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에 대해서 탐색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사실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좀 분석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12월 8일경부터 해서 매도 사인을 드려서 급락 그때부터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린 이후에 주가 상황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거든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분석을 좀 깔끔하게 해드려볼까 하고 그리고 연말부터 드렸던 종목들 한번 짤막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바쁜데 엘리어트 파동 추세 이론을 가지고서 오늘 좀 몇 가지 종목들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네, 셀트리온 삼형제들을 봐드릴 건데 그간에 제가 이 추세 이론을 가지고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보자면 셀트리온의 주가가 제가 그 전에 예측해드렸던 대로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오늘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 있죠. 작년 여름 때 8월, 9월, 10월 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여행이나 카지노나 호텔이나 다 보셔야 된다. 근데 그중에서 아직 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오늘 살펴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관심 종목들도 한 번씩 좀 체크해보면서 이래저래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할 건데 자, 우선은 오늘 시장을 보면은 제가 이게 지난주 거 그대로예요. 조금 더 올랐죠. 코스피가 막 3,000을 넘어가고 3,100까지 안착을 했어요. 한참을 더 갈 것 같은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코스피가 3,700, 4,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3월 달에 시작될 공매도,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공매도가 과연 우리를 발목을 잡을지의 여부들. 굉장히 조금 이 공매도를 어떻게 해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루기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아진다면 공매도 세력도 크게 돈을 벌기는 힘들다. 다만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은 어디로 간다? 네, 대형주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보죠. 자, 시장으로 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자금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 예탁금이 70조라 그랬는데 벌써 75조입니다. 하루에 몇 조씩 막 늘어나고 있어요. 말이 이게 정말 돈이지 이 돈들이 다 어디서 왔냐 궁금할 정도인데 상반기에 100조가 돌파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속도라면은 그 이상도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용잔고가 20조. 그러니까 예탁금 대비의 신용잔고를 비교해 보자면은
뭐 그냥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신용 잔고가 좀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자체가 그간에 예탁금 자체, 시장의 자금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캐파였다면 지금의 코스피 증시는 현재 시장으로 쏟아지는 이 수많은 자금들을 받아들이기 버거운 시장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둘러싸여져 있는 자금을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이걸 받아주면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넘치는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급하게 밀려버릴 경우에 너도 나도 파는 자금들이 쏟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현재는 저는 코스피 지수에 한 단계의 성장이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많은 주식 예탁금들을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볼게요. 여기. 이 위 라인까지 흐름으로 보건데 이렇게 잡잖아요. 최소한 3,700 정도 이상, 그러니까 3,000 후반대 흐름은 가줘야 지금 현재 시장에 널려있는 유동성 자금들을 코스피가 소화를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현재의 시장의 흐름 자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다. 왜? 너무 돈이 많으니까 시장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 자체가 이 돈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3월 달까지 상승은 주겠지만 3월 달이 다가갈수록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서서히 잡히겠죠. 그러면서 그간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타겟이 될 거고 주가가 흔들림이 나올 겁니다. 자, 하지만 공매도의 조금 순기능이라 볼 수 있는 너무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정 주가 수준으로 내린다 이런 좀 순기능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공매도 세력들 어떻게 됐나요? 그냥 완전 나가 떨어졌죠. 장난이 아니죠. 저는 너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자체를 걱정할 것 아니다.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무엇을 걱정했나요? 주식 양도세에 대한 우려감 걱정을 했지만 뭔가 대응을 정부에서 마련해줬고 지금도 그냥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조금 변화를 준 공매도를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공매도를 투자하는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의 경우 25% 이상의 개인들이 공매도를 합니다. 공매도 비중 중에 개인이 25%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가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면서 조금의 우려감을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그런데 재밌는 거 또 넘어가자면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진짜 포모라고 하는데 소외공포증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저도 사실 방송에서는 대형주 리딩을 좀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족분들하고는 중형주나 소형주, 대형주는 제 방송을 보시고 따라하시거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하지만 주로 중소형주 포트가 좀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를 받고서 우리 종목은 너무 천천히 가나요? 좀 안 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막 사기 위해서 자금을 또 대거 또 막 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형주 쪽을 좀 너무 따라가시려고 막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들을 조금 너무 과도하게 급하게 오른 종목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대형주지만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을 하나씩 선별해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족방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소외 공포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금 굉장히 조금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거든요. 항상 그렇지만 길게 가진 않아요. 길게 가진 않아요.
공포를 극복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잖아요. 정말 주식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아래 제가 적어놨지만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상금을 주식시장에서 다 날렸고요. 뉴턴 같은 경우도 돈을 잃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네. 이 정도로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포에 대한 부분을 좀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이것만 보세요. 예탁 자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크게 확대가 된다. 자, 최근에 개인들이 엄청난 물량들을 기관들의 매도세와 개인의 매수세 버텨주면서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공매도 우려감 가지실 필요 있나요? 우리가 현재 개인들은 기관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3월 달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될까요? 85조, 90조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공매도 치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지면 그냥 사버려서 공매도 세력을 아작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쁘게 이용하는 공매도 세력을 괴롭힐 수 있는 자금이 시장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시장은 언제까지 간다? 응? 언제까지 간다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자, 연준의 의장들, 여러 의장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총재들 뭐라는 게 뭐예요?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 뭐 미국 10년물 국채 상황이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살짝 지금 나고 있어요. 1.1, 1.2가 가면은 매도 사인이라 얘기하지만 아직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를 가지세요. 네.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다만 급하게 튀어오르는 종목에 대한 매수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형주를 매수를 해야 될까요? 어떤 중형주, 소형주들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대형주들,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요. 거의 다 급등을 했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들이 다 나왔습니다. 정말 눈을 뜨고 봐도 안 오른 대형주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 삼성 하이스 뭐 말하면 뭐합니까? 그간의 조정을 보이던 LG 화학까지도 100만 원 위에서 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렇죠? 그럼 다 이래요. 그래서 보자면 삼성향 관련된 종목, LG 관련된, 현대라인으로 관련된 종목 가운데 대형주, 벤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마지막에 제가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 끝까지 보시면 그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지만 뭐 새로운 종목들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형주 시장에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급등주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등주 잘못 추격 매수 하셨다가 그냥 머리에 쥐납니다. 그렇죠? 네, 쥐난다고요. 제발 천천히 대응하시고 급등했으면은 떨어지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아직 오르지 않고 시장에서 소외받은 종목들을 사두고 항상 바닥을 체크하면서 몇 달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하다가 올려칠 때 파는 전략들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아셨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 오픈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가족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거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고 분할 매도를 좀 드렸기 때문인데 지난달부터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 그 레키노라주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사실 어제 다들 기대하셨잖아요. 네, 기대하셔서 어제 이제 5시 넘어서 나왔나?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위약군 대비 중환자 발생률이 54%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54%라는 수치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수치에 만족스러운 수치는 앞에 9가 붙어야 돼, 사실. 네.
9X%가 나와줘야, 그쵸? 모더나 치료제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90%냐 95%냐 이 차이를 두고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갈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54%가 나왔으니 우리 맨날 9자만 보다가 90이냐 95를 가지고 이 95 관련된 종목들을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5자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오늘 관련 세 종목들이 빵빵빵 밑으로 꺾여버렸습니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고민이 되긴 해요.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엘리어트 파동 추세 이론 제가 만든 건데 이거 뭐 다들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주로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가지고 오늘 이 세 종목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건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이렇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주로 활용하는 것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입니다. 이게 셀트리온 차트고 잘 기억하세요. 라인을 잡아놓은 거.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네모칸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정말 미워요. 자, 헬스케어. 느낌이 오시나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요거를 다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정말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이 차트를 수년째 그려오지만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걸 좀 볼 건데, 자, 제가 라인을 잡을 거예요. 요 바닥 라인이에요. 아까 셀트리온 라인 두 가지 라인을 그렸습니다. 우선은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 3월 달에 하락 흐름인데 요걸 잘라버리고 이렇게 라인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평행하게 라인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점 라인 부근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1파, 2파, 3파에 대한 부분을 활용한 엘리어트 파동을 활용한 추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가지고 항상 뭐라 말씀드려요? 여기가 1번 1단이고 여기가 2단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와 여기에 공간을 같이 똑같이 올려서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라인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우선 라인을 코로나 때 깊은 하락자를 좀 어떻게 해요? 따버리고 하단을 잡으면서 라인을 그어놨는데요. 바닥에서 올려친 1차 고점이었고 이때가 이제 완전 바닥을 하고 올려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바닥은 모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바닥 다음 상황. 그러니까 제가 이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닥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닥이 완성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다음 고점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라인 1번 라인 긋고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2번 라인은. 그러면 다음 고점은 이 자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고 이때가 12월 8일입니다. 정확하게 12월 8일 날 급락이 나왔었죠. 이날 분할 매도 의견을 아침에 드렸습니다. 아침에 드려서 분할 매도 잘 하셨고 한번 올라갔지만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얼추 이 상승 라인, 2번 라인에서의 셀트리온 자리는 접근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던 그런 자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라인을 제가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코로나 때 약간의 하락 부분을 자른 거지만 끝에서 끝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완전 저 하단부터 해서 끝에서 끝으로 맞춰가지고 라인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게 선 하나 그냥 그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바닥 1차 고점, 두 번째 바닥 고점 자리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고요.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할 때 현재 요 자리들
여기서 이제 이 하단 상단 자리를 갈 것이냐, 뚫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하단 자리까지 다시 어떻게 내려올 것이냐. 근데 거의 내려오는 흐름이 조금 약간 불안한. 그러니까 제가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습니까? 이때 10월, 9월 떨어질 때 뭐라 말씀드렸어요? 전고점까지는 무조건 가고 전고점을 넘어갈 겁니다. 기억하시죠? 전고점을 넘어가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갈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따라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는 아까 라인을 그리는 것보다 너무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차트를 보고서 라인을 잡아볼게요. 이게 이제 3월 달 요 포인트 나오는데 한 요 정도 포인트부터 볼까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으면 거의 하단 자리들이 거의 맞아 떨어져요. 자, 이 라인을 잡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하단 라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라인 구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 라인 무조건 터치했어 대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라인을 그릴 때 잘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어느 정도 얼추 이 구간대에서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라인 잡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요. 여기가 고점이었죠. 근데 여기 자리 4월 달에 좀 뚫고 간 고점 자리가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은 잡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제가 2단 라인 잡을 때 한 2개 정도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위로 조금 더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올려도 되긴 하는데 말씀드렸죠. 방금 얼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할까요? 아까 이 공간에 대해서 똑같은 크기를 올려놓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네모난 칸에 이제 뭔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네모난 칸 뭐죠? 이렇게 라인을 네모난 칸을 올려놓고요. 평행하게 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요 네모난 칸 왼쪽 모서리에다 올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구간이랑 요 공간이랑 똑같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쉽게 우리가 라인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여기가 1단, 2단, 3단. 2단을 강하게 뚫고 갈 때는 놔두세요. 네, 종목 올라갈 땐 놔두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올라갔어요. 아까 셀트리온은 여기 2단에서 끝이 나고 흔들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단을 뚫고 갔기 때문에 새롭게 3단을 그리는데 평행한 라인을 잡고 공간만 똑같이 맞추면 얼추 고점을 예상할 수가 있다. 네, 이 자리들이 고점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갈 경우엔 새롭게 구간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2단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우리가 언제부터 예측할 수가 있어요? 10월 달 바닥을 확인한 순간부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2단 자리도 예측할 수가 있고 3단 자리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매도가는 이 라인을 보고 판단하면서 얼마? 17만 원이나 16만 원 후반대부터는 지금부터는 매도 관점이구나라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건 정말 리스크 하이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런 종목은 뭐다? 일단 보지 마라. 보지 말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서 하단 자리가 완성이 되면서 올려쳤을 때 이런 자리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현명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닥에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고점에서 종목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런 상황 조심을 해야겠죠. 하나 더.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흐름? 네. 이것도 거의 2단이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3월 저 바닥부터 해가지고 올려칩니다. 이렇게 올려쳤어요. 그쵸? 네. 그리고 평행하게 라인 하나 만드시고 이 자리가 이제 고점 라인으로 인식이 되는 이 자리가 구간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들고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선 하나 만드시고 평행하게만 그으시면 돼요. 얼추입니다. 얼추. 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살짝 터치했던 자리가 있긴 한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서 돌파를 하고 가면서 라인을 그리고 아직 셀트리온이 여기 고점에 이 3단, 셀트리온은 2단에서 끝났지만 이 3단, 2단, 1단, 네. 요 상황에서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같은 회사, 같은 라인, 같은 차트의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나 셀트리온이 메인 대장주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몇으로 봐야 될까요? 셀트리온을 6으로 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3, 요 정도 2로 볼게요. 이 정도, 2. 이 정도 보면서 이 상황을 비교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제약은 라인의 거의 고점까지 한번 터치하긴 했지만 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명을 같이 하면서 사실 12월 한 중순 고점 요 정도 포인트에서는 좀 조심스러웠던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꺾여버리는데 많이 꺾일 경우에 2단까지 내려오면서 가격적으로 20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걱정이에요. 다른 건 아니라 저 바닥부터 해가지고 사도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전고점을 넘어갈 겁니다. 넘어간 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말 이 올라간 이후에서 제가 12월 달부터 해서는 거의 셀트리온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셀트리온을 방송에서 거론하면은 어떻게 해요? 또 매수 관점에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봐 셀트리온을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12월 달에 보시면 기억하세요? 방송에서 셀트리온을 거론은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외치다가 전에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혹여나 피해를 보실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그런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한번 셀트리온은 짚고 넘어가자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연말 추천주들인데 오늘 보면은 지주사 종목들이 더 많이 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12월 초 중반 때부터 해서 지주사 종목들을 얘기하면서 추천드린 종목이 요 5개예요. 12월 초쯤이었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나왔는데 자, SK는 이렇게 잘 갔어요. 정말 잘 갔죠? 그리고 정말 피크, 정말 대박이었던 좀 CJ가 이렇게 갔어요. 오늘 급등을 했어요, CJ가. 이때 말씀드렸으니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G도 이렇게 현재 가고 있는 상황. 이때 말씀드렸으니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화는 많이는 안 갔어요.
일단 어쨌든 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안 가던 이제 두산이 이렇게 오늘 급등을 하더라고요. 종목에 대한 이제 순환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대형주인데 사실 두산은 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오늘 조금 뿅 날아가 버리면서 이제 인수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없다, 가능해졌다라는 포인트 터지면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추천을 드렸고 바로 1시간 뒤부터 급등을 하더라고요.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주사 종목들이 왜 추천을 드렸냐면 대형주들의 시장에서 먼저 튀어가는 종목, 특히나 SK 같은 경우 하이닉스는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튀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랬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이전에 12월 달에서 봤을 땐 하이닉스의 이런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이 포인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사실 SK는 하이닉스도 있지만 이노베이션도 있고 SK 관련주들의 매출 포인트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튀어가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지주사 종목들이 너무 소외를 받아왔었어요. 작년에. 근데 자, LG도 잘 갔고. 근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가 지주사 종목을 발음이 참 잘 안 돼. 지주사 종목을 대응을 하시는 건 좋은데 부탁드릴 건 지금 많이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움직이지 않은 대형주들을 찾아보자면 사실 뭐 두산이란 종목이 오늘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두산 중공업 요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사볼까 고민을 한다면 대형주들 너무 오른 상황에서 무턱대고 막 따라 들어가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트레이너들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가 안 보여. 천장이 없어. 그냥 계속 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따라 들어가다가 스트레스 받고서 과로사할지언정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 입장에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그렇죠? 두산, 요 지주사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두산 퓨얼셀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두산 퓨얼셀은 근데 올려쳤지만 떨어지면 사야 되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죠. 두산 그룹주들이 조금 주목을 해야 될 앞으로의 시장에서 대형주를 보신다면은 그런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한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지만 다 잘 갔어요. 네. 오늘 이제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덕산 네오로스네. 덕산 많이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이때 추천드렸죠.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조금은 그 새로운 종목을 오늘 하나씩 있다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종목의 좀 무게 중심을 찾으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찾으라 말씀드리면서 네이버를 말씀드렸고 카카오를 말씀드렸고 이 무게 중심을 거치면서 종목이 갈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LG화학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예시로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네이버 같은 경우나 카카오 같은 경우 좀 분석을 해보자면 자 이게 네이버고요. 이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제가 또 수없이 10월, 11월 때 말씀드렸고 12월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점 무조건 넘어갑니다. 1차로 얼마? 45만 원까지 무조건 갑니다. 50만 원도 갈 거예요. 네. LG화학을 진짜 방송에서 수없이 뭐라고요? 100만 원 갑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100만 원 갑니다. 100만 원 갑니다. NC소프트 100만 원 갈 거예요. 왜? 내가 회사 오너라면 97만 원에 놔두겠냐고. 실적도 좋은 회사를 100만 원 찍지. 100만 6천 원 찍고 내려왔어. 쌍 고점이긴 한데 조정 거치고 다시 가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네이버 뭐라고요? 카카오랑 명을 같이 합니다. 같은 섹터로서 카카오가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네이버 무슨 자존심이야. 올라가야죠.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34만 7천 원짜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35만 원 돌파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31만 8천 원. 네이버 조정 심하다 매수. 조정이 좀 깊어져야 매수할 맛이 나는데 3%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면은 매수.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 두시면 네이버는 어떻게 35만 원을 넘어가는 포인트, 40만 원, 더 이상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자, LG화학은 여러분 액면가가 5천 원짜리입니다. 액면가가 5천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했죠. 삼성전자가 5천 원에서 얼마로 했어요? 네, 100원으로 했습니다. 이전 가격으로 회귀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9만 원이라 치고 곱하기 50을 하면은 95, 450만 원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높죠. 옛날에 기억하세요? 삼성전자 200만 원 간다, 100만 원, 150만 원 넘어 기억하시죠? 옛날 가격으로 치면 9만 원 기준으로 450만 원이라고요. LG화학이 액면가 5천 원에 과연 이 회사를 그대로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고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시작하게 된다면 저는 100만 원 넘어가고 한 150만 원 선쯤 되면 액면가를 뭐 100원까지는 아니겠지만 100만 원 기준으로 액면가를 100원으로 낮추면 LG화학이 2만 원이 되거든요. 갑자기 너무 싸 보인다 그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LG화학 뭐 합니까? 액면 분할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종목이 밀려버리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건 사야 돼라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너무나 간단한 가격이에요. 그냥 재빨리 제가 선 하나 그었습니다. 편안하게 바닥, 85만 원짜리가 보이네요. 최고로 정말 싸게 잡을 수 있는. 왠지 꼭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오지 않을 가격 같아, 왠지. LG화학의 고점 포인트 어떻게 됩니까? 평행하게 선 하나 그으시고, 응? 여기 고점이잖아요. 현재 LG화학은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다라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 차트에 나와 있잖아요. 올라가면요 더 그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도 염두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최악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최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뭐다? 90만 원 정도까지 온다면 참 좋은 가격이겠구나. 지금 LG화학 사서 90만 원까지 떨어지면 난리 날 상황인가요? 마이너스 10%밖에 안 갔어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가격 얼마요? 80만 원 마이너스 20%까지 안 떨어졌어. 근데 얘는 얼마를 가요? 쭉쭉쭉 120, 140, 15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뭐를 한다? 액면 분할 한다니까요. 할 거예요. 네, 안 할 수 없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순리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특히 네이버 조정 심하게 나온다면은 조가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뭐 시젠이나 두산, 뭐 범양거 이거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네. 잘 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드렸죠.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리고 다음날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두산 인프라코가 났고요. 이 두 종목은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좀 인프라코 조정이 나왔다 올라갔지만 다 잘 갔고, 요거는 조금 느려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백화점 그룹의 이제 반란으로 현대바이오랜드를 뽑아드렸는데 약간 밀리긴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점으로 치닫는 종목들을 보시면 안 돼요.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좀 지겹더라도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기다리시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정말 그래요. 자, 제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약간 내가 색깔을 좀 두껍게 약간 해놨는데 거의 보이지 않네요. 여기선 좀 보이긴 하나?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네, 동그라미 쳐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요즘에 좀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작년 말 때도 10월 때, 10월, 9월 때부터 해서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꼭 보세요라는 종목들이었어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사실 빼먹은 게 있는데 CJCGV도 마찬가지였고 CJEN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우선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카지노주들. 지금 차트 안 봐도 아시죠? 네. 너무 많이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고 호텔신라도 굉장히 잘 갈 것 같고 모두투 하나투는 너무 많이 올랐다 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고 근데 그 가운데서 레드캡 투어 요거는 좀 이제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 보셔야 되고 여행주 보셨던 나 여행주 사고 싶은데 뭐 사지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돼요. 레드캡 투어. 그 다음에 항공주 가운데서 보자면 사실 많이 올라서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정지 중이고 많이 오른 상황인데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한진칼 완전 바닥 기고 있는데 이거 대한항공 많이 갔죠? 이거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이거 같이 보세요. 한진칼, 에어부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면 백화점 정말 잘 가요. 잘 가고 있고, 네.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거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이 광주 신세계. 백화점주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광주 신세계는 좀 덜 오르는 가운데 좀 속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형주 쪽으로 간다면은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조정시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지금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경기 민감주들의 선호주들이 올려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주들은 약간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대형주 못 사겠어 솔직히 이런 상황인데 외인들도 보는 입장에서 시선을 돌린단 말이에요. 어디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나요? 화장품주들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 진짜 남들이 와서 종목 찾아보고 있는데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화장품주들 기간이 득달처럼 몰려가지고 종목 매수하면서 어떻게 돼요? 5년 전에 난리가 났죠. 사드 터지고 2016년 말에 사드 터지고 으악 하면서 다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다시 화장품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드릴 건 화장품주들에 대응을 하실 때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현재 성인들 19살부터 40대 후반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시점이 올해 9월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는 생각은 저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코로나 걸려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는 확신하시죠, 그렇죠? 그럼 된 거예요. 네. 솔직히 저도 그런데 맞잖아요. 코로나 걸려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조금만 좀 조심하자. 왜? 전체적인 시장, 우리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들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한국콜마홀딩스가 좀 움직임이 굉장히 바닥에서 좀 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현대바이오랜드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의 관련 뉴스를 쫙 검색해 봤을 때 포커스 자체 매출 구조가 확 뛰는 종목 가운데가 현대바이오랜드예요. 네.
이거 종목 안 간다고 아우성? 필요 없어요. 지금 화장품들 안 가, 원래. 안 가요.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이제 곧 가기 시작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 내가 종목을 지금 선택을 못한 건가? 그런 생각 드실 건 없어요. 지금 시장이 말도 안 되게 기다려주지 않는 대형주들이 급등했던 건데 지금 이제서야 대형주를 막 따라가는 것은 사실 위로 먹을 폭 자체가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LG화학의 차트를 보셨을 때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대형주들의 추가 이 흐름에 라인의 고점이 좀 보이고 있긴 하구나. 하지만 조금 더 움직일 거예요. 왜? 코스피의 지수 흐름 자체가 공간이 여유가 더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거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일봉이 아니에요. 월봉입니다. 월봉의 20년치 차트입니다. 월봉이라는 거예요. 월봉. 그런데 LG화학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LG화학이 일봉입니다. 충분히 밑으로 내려왔다가 갈 수가 있는 포인트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종목에 대응을 하실 때 진짜 막 급하게 대형주를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는 신규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현대글로비스는 좀 튀어 올랐다가 내려왔거든요. 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종목인 것 같고요. 그냥 사서 놔두시면 돼요. 제가 현대차 계속 수없이 말씀드렸고 현대차가 비싸요? 그럼 뭐 사요? 위아 사세요. 위아가 싫어요? 그럼 모빅스 사세요. 지금 이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보여드려도 알잖아요. 현대차가 비싸요. 현대차 차트가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자, 현대차 8월, 9월, 10월 현대차 비싸요? 그럼 이거 사세요. 다른 거 대안으로 드릴게요. 현대 뭐예요? 왜 이렇게? 현대 위아 사세요. 이때 8월, 9월 이때 사세요. 위아 싫어요? 현대 모비스 사세요. 현대 모비스 사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현대 모비스 사세요. 이런 상황들. 근데 현대 글로비스 지금 안 살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제 대형주를 접근하고 글로비스를 샀다면 당장에 급등하는 걸 노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위아도 천천히 갔지만 5, 6개월 걸렸어요. 응? 반년 걸렸다고요. 진짜 빵 터진 게. 근데 글로비스라고 하면 콜드체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통, 차를 옮기지만 백신도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뉴스 나왔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서 미리 고민했다 추천을 드렸고 잘 갔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은 팔 시기가 아니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 사인 안 드렸지만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거는 이미 가지고 가면 갈수록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좋은 자리야, 진짜. 너무나 좋다고요. 제발. 그리고 제일기획. 삼성 관련주 다가 삼성이 매출이 정말 잘 나오고 삼성이 정말 뜬데 삼성 관련 광고 수익은 당연히 뜨는 거 아닌가? 갈 수밖에 없는 차트 아닌가요? 그렇죠? 이 추세 상황에서의 흐름들. 응? 바닥 아니에요? 바닥 아니냐고요. 두산중공업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오른 것 같죠? 횡보하고 있다기 뭐예요? 무게 중심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두산인프라코 아침 방송에 오늘 아침 추천드렸습니다. 무게 중심을 찾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악재가 터져, 오늘 소송. 악재가 터져서 잘못되면 매수 기회고 잘 되면 또 가는 거지. 이런 자리 항상 노려야 돼. LG화학 분할 터지면 매수지. 악재의 매수. 오케이? 현대차 악재의 매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왔지만 항상 몇 개월 뒤를 돌아보면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거의 다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제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제가 12월 중순 말부터 해서는 중소형주의 흐름을 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직 움직임이 좀 나오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대형주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게 조금 멈춘다면 갈 수 있습니다. 조만간입니다. 그래서 힘들 내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또 내용을 가지고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